어제 있었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2시에 김호중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기습적으로 비공개 출석을 했죠. 그리고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할 때 오후 5시쯤에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소속사가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카메라를 파견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생중계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결국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가요, 밖에 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6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시간 20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은 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나올 기미가 아직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몰라요.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음주 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이 조사가 끝났으니까 가세요 라고 했는데도 피의자가 귀가를 거부하는 일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유가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지금은 자숙의 시간 갖겠다. 이제 앞으로 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경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두 차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중 앞에 다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찰 출두를 할 때 지금 뭐 저는 이 아마 경찰이 이게 뭐 여러 가지 공보 규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공개 출두를 한 걸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가는 것도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경찰이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정문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네. 아마 아마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아마 이 어떤 사건 기자들의 플래시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찰 앞에 선다는 거는 이제 기자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 타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김원중 씨가 계속 지금 공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막대한 지금 위약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본인이 아마 버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날 사건 취재를 해봤지만 이렇게 안 나가겠다고 버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나가라 그러면 빨리 나간다든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통과해야 될 통과 의뢰야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6시간이나 버티고 나갈 때도 보면 본인이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흘긴다든지 예. 뭐 이런 행태를 보여준 거 아마 그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아마 화를 많이 낸 모양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6시간 동안 그냥 거의 뻗치기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기다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결국 저렇게 나간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진짜 반성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요. 좀 더 이 태도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호중 씨가 나오면서 호주머니에 뭐 손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뭐 화면상으로는 좀 뒷짐을 진 것 같기도 해서요.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뭐 주머니에 손 넣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의 팔을 툭툭 친다든지 그리고 기자를 좀 째려본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보여서 김호중 씨가 얘기했던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대응하는 방식이 마치 조직 폭력배가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형님이 사고 치면 동생이 이렇게 대신해서 가는 그런 낡은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같지만 술을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보면 구리 이후에 나타나는 행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 뒤로는 다시 캔 맥주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누구로부터 가이드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저 행동도 역시 나는 이미 계산이 다 섰어. 일정 정도 음주는 불지만 위드마크로 나타났을 때는 제목에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이 다 서는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이제는 법리적인 부분이지 나는 나머지 할 수 있는 즉 변상을 하지 않은 일은 계속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도 결과적으로 기자들도 하나의 어떤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민심이 계속 여론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내일 모레까지는 뭐 월드 유니언 그 오케스트라까지는 외국 사람들까지 네.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뭐 자기가 벌 수 있는 데만큼은 벌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것이 소탐대실이 돼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연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본인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생명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